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읽는 한국 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전통 문화에서 보는 한국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종교와 사상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습합입니다. 습합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서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습합이란 두 문화가 절충하여 서로 변모하고 때로는 제3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습합은 이질적인 외래 문화와 특정 지역의 전통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주장하면서 혼합을 이루는 현상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교 사찰 뒤에는 칠성각과 산신각은 한국의 고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신앙과 인도에서 발생하고 전파된 불교가 만나 습합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산신각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는 산신이라는 민속 신앙이 불교와 만나 조화와 융합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습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교 제사의 떡이 주요 제물로 등장한다든지 묵주나 성수 그리고 십자가상을 비결 처방이나 부적의 형식으로 간주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주로 한국 문화의 심층에서 작동하며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치 체계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신앙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유교, 불교, 도교와 섞이고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헐버트의 말을 다시 상기하면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 모습을 잘 묘사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교 신도이면서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풍수를 통해 조상의 외자리를 선택하고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와 사상을 살펴볼 때 이렇게 섞이고 얽혀서 서로가 닮아 있는 모습을 이해하며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시풍속이란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오랜 기간에 걸쳐 관습이 생기고 또 매 계절마다 되풀이되면서 생기게 된 풍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지나온 역사 및 만들어온 사회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시풍속은 농경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농경생활은 계절의 변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24절 후마다 행사가 있었으며 명절도 농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하늘의 제산을 지내는 제천의식을 5월과 10월에 거행한 것은 농경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또 불교와 유교가 우리 생활에 정착하면서 세시풍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교의 효중시 사상과 윤리관은 명절 때 차례를 지내며 성묘하는 풍습과 어른을 공경하는 생활, 그리고 관홍상제의 각종 의례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행사가 적은데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봄에는 점을 보고 복을 비는 관습이 많았습니다. 정초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에 전개될 자신의 신수를 알기 위해서 토정비결을 보고 유점을 치고 오행점을 쳤습니다. 행복과 건강과 운을 측정하고 예지하는 것이 점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초에 점을 보면서 개인의 1년간의 운세와 농사의 성공을 점쳤습니다. 세시풍속에는 민족의 신관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과 1월 성신, 그리고 조상신을 위로 받들고
산신, 선왕신, 부처님 등을 신격시했습니다. 또한 성주, 조왕, 터주, 삼신, 재석, 업신 등 가택을 안에 모셨고 각종 잡귀와 도깨비 등 다양한 신과 귀신들도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무속의 신들이 있어 사람의 길흉하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정 계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신들을 섬겼고 이것은 제사나 치성을 드리는 세시풍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악귀나 잡신을 물리치는 과정이 오락으로 변모되어 지신밟기처럼 의식이 민속놀이로 발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 관여하는 민속을 산육속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까지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춘향 전의 월매도 명산 대찰에 가서 기도한 결과 고운 춘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임신의 원리가 의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임신을 점지해준다라고 하면서 삼신과 같이 생명을 관장하는 신들의 힘이 임신에 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춘향이 엄마 월매처럼 소문난 절을 찾아가 기도드리기도 하고 산신이나 칠성, 삼신 등에게 치성을 드리기도 했죠. 또 임신이 되고 난 후에도 지금처럼 초음파가 없으니 10달 가까이 뱃속에서 잘 자라는지 확인해 볼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임신 중 하면 안 되는 여러 금기와 성별을 추측하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상류속 중 하나는 바로 태몽일 것입니다. 태몽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짐승과 과일은 아들이고 꽃과 새는 딸이지만 지방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라도 아들 태몽으로 보기도 하고 딸 태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태몽으로 보는 예지법은 우리가 신화나 위인전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죠. 현대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태몽을 묻기도 하는데요. BTS 황금막내로 불리는 정국의 태몽은 이름대로 황금 빗방울이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도 부모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태어난 직후의 아이들은 작은 병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기와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를 기념하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출생한 지 7일이 되면 초일에, 14일이 되면 두일에, 21일이 되면 세일에라고 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작은 행사를 하는데요. 금줄을 치고 친척들을 부르는 날을 지정해 외부 출입을 통제해서 아이를 보호하기도 하고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거나 삼신에게 쌀이나 미역국 등을 바치기도 하고 아이에게 새 옷이나 호대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온전히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100일 잔치를 열어줬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는 100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봐서 중국에서는 백록일, 일본에서는 모모카 등으로 부르며 기념을 합니다. 또한 한국 대부분의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100이라는 숫자를 완전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백일상은 흰쌀밥, 미역국, 백설기, 수수팥 경단, 무지개떡 등 여러 음식을 준비해서 산모와 친척, 이웃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사히 1살이 되면 첫 생일을 기념해 돌잔치를 열죠. 돌은 원래 주, 회와 같이 한 바퀴 돌았다는 의미로 아이에게 알록달록한 새옷, 돌빔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상과 산신상을 준비하여 아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돌잡이가 빠질 수 없죠. 돌상 위에 활과 화살,
책과 붓, 쌀과 돈, 실타래 등을 올려서 아이가 무엇을 집는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풍습입니다. 요즘에는 마이크, 청진기, 축구공 등 새로운 물건을 올리기도 하죠. 이런 산육 속의 민속들은 삼신신앙, 산신신앙, 음양성 등 다양한 신앙과 관념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섞여지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이지는 12방위에 따라 다른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취하는 12종류의 신입니다. 한자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서 자는 쥐, 축은 소, 인은 호랑이, 묘는 토끼, 진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로 용을 제외하면 흔한 동물들이죠. 이 12지 신앙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으로 12동물은 12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해의 동물을 가지고 자신의 띠라고 표현합니다. 묘년에 태어나면 토끼띠, 유년에 태어나면 닭띠 등 태어난 연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2배수로 같은 띠가 되는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태어난 연도는 다르지만 띠가 같다고 해서 띠동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12해는 10가지 주기, 갑, 을, 병, 정, 무, 기, 병신, 임계라는 십간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며 조합하다 보면 60년 뒤에는 다시 갑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인생을 한번 돌아 다시 갑자로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환갑, 회갑 등으로 부릅니다. 예전에는 60년을 사는 것이 상당히 장수한 것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하곤 했죠. 우리가 매년 올해는 무슨 동물의 해라고 할 때는 이 12지신을 말하는 것이고 색깔을 이야기할 때는 십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간을 살펴보면 갑을은 목의 속성으로 푸른색, 병정은 물의 속성으로 붉은색, 무기는 토의 속성으로 노란색, 병신은 금의 속성으로 하얀색, 임계는 물의 속성으로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각 동물은 총 5가지의 색으로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끼의 해라고 하면 푸른 토끼, 붉은 토끼, 노란 토끼, 하얀 토끼, 검은 토끼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동아시아에서는 올해가 어떤 동물의 해인지 얘기하면서 해당 색깔의 동물을 상징하는 캐릭터 상품을 출시합니다. 감사합니다.